밤 11시 30분.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73년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밤들 중에서도 오늘 밤은 유독 불안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때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숨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죠. 희미하지만 분명한 두 여자의 목소리. 그것도 속삭이듯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정말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내보내야 해.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뛰었어요. 정수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그 너머의 목소리. 그럼 집은 우리 거잖아. 어머니 연금도 더 이상 안 나가고. 그 순간 정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친딸처럼 아껴왔던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요양원 알아봐 놨다며? 빨리 보내야지. 이번엔 또 다른 목소리. 정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친딸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다음 주까지만 준비하면 돼. 오빠는 내가 설득할게.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계속 얘기해뒀으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산산조각이 나 흩어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친딸처럼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 피를 나눈 친딸, 그 두 사람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울면 안 됐죠. 지금 이 순간 저 문 너머의 두 사람은 자신이 듣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어머니한테 이상한 약 좀 먹이고 깜빡깜빡 하신다는 증거들 좀 만들어 놔야지. 좋아. 그럼 오빠가 직접 요양원 보내자고 말하게 만드는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죠. 하지만 정순의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흠뻑 젖었죠. 그녀는 천천히 침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73년.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시어머니 병수발,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키우기. 늙어서는 손주들까지 돌봤죠. 친딸처럼 대했던 며느리에게는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줬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신이 받을 대가가 요양원 추방이라니. 정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식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좋아. 정수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늙었다고 만만하게 본 거지? 그렇게 나온다면.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그날 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정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 눈 밑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죠. 어머니, 주무시다 깨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운동을 다녀온 듯
상쾌한 얼굴이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죠. 지연은 밝게 웃으며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 제가 약국에서 영양제 좀 사왔어요.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아니, 친절한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냉기를 느꼈어요. 어젯밤 복도에서 들었던 그 음흉한 속삭임이 귓가에 생생했으니까요. 고마워요, 며느리. 정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비닐봉지에서 약봉지 하나를 꺼내 정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꼭 드세요. 기억력에 좋대요. 약봉지를 내려다보는 정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얀 봉지 안에는 여러 알약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먹던 혈압약, 영양제, 그리고 본 적 없는 노란색 알약 2알. 저게 뭐지? 정순의 손이 약봉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딸 미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정순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연습한 듯한 웃음이었죠.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정순은 짧게 대답했어요. 미영은 정순 옆에 앉으며 슬쩍 약봉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연과 눈빛을 교환했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정순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언니가 약 챙겨드렸네요? 역시 우리 언니 최고. 미영이 박수를 치듯 손뼉을 쳤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며느리와 딸. 이 두 여자는 지금 완벽한 효부와 효녀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요. 어머니, 약 드세요. 식사 후에 드시는 거 맞죠? 지연이 물잔을 정순 쪽으로 밀었어요. 정순은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죠. 봉지를 뜯어 알약들을 손바닥 위에 쏟아냈습니다. 빨간 혈압약 1알, 흰색 영양제 2알, 그리고 노란색 알약 2알. 저건 분명 내 약이 아니야. 정수는 확신했어요. 30년 넘게 약을 챙겨 먹어왔습니다. 자신이 먹는 약의 색깔, 크기, 모양까지 다 외우고 있었죠. 저 노란 알약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약 뭐니? 노란 알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지연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로 감췄죠. 아, 그거요?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기억력에 정말 좋다고 약사님이 추천하셨어요. 기억력? 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미영이 거들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 깜빡한 적 없는데? 어머니, 그러시지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어제도 냉장고 문 열어놓으신 거 제가 닫아드렸잖아요. 그리고 그저께는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셨고요. 뭐?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나 그런 적 없어. 어머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필요한 거예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는 차가운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정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구나. 어젯밤 두 사람이 말했던 계획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한 계획. 어머니, 드세요. 지연이 물잔을 정순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정순은 손바닥 위에 노란 알약을 내려다봤어요. 이걸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거부하면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어젯밤 대화를 엿들었다는 걸 모르니까요. 정수는 결심했어요. 일단 먹는 척해야 한다고. 그녀는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머금었죠. 그리고 삼키는 척했어요. 잘 드셨어요, 어머니. 역시 효자약이에요. 미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두 사람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도 볼일 좀 보고 올게요, 어머니. 둘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정수는 그제야 입안의 약을 휴지에 뱉어냈어요. 노란 알약 2알. 젖은 채로 휴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대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걸 먹이려는 거야?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정수는 약을 휴지에 싸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는 모아둬야 해. 언젠가 이게 필요할 거야.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둘은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좋아. 연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나도 연기해주지. 누가 더 잘하나 두고 보자고. 73년을 산 여자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견뎠어요. 매일 아침 며느리가 건네는 약을 받았고 삼키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뱉어냈죠. 이미 서랍 깊숙한 곳에는 휴지에 싼 노란 알약들이 10개 넘게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이 모은 건 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연과 미영이 자신에게 씌우려는 증거들도 하나씩 발견하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이 열린 채로 방치된 것, 가스레인지 손잡이가 살짝 돌아가 있던 것,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이 어느새 소파 밑으로 옮겨진 것, 모두 정순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정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신중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아들 준호였습니다. 저녁 7시,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 밥 먹어라. 정순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밥상을 차렸죠.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요? 응, 그럭저럭. 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동안 조용했죠. 그런데 준호가 반찬을 집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여보,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저기, 어머니 말인데요. 준호의 손이 멈췄어요. 정순도 숟가락을 든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죠.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이상하다니? 준호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오늘 낮에도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2시간 넘게 열려 있었어요. 음식들이 다 상할 뻔했죠. 그래.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 그런 적 없어. 냉장고 문 제대로 닫았어. 어머니, 그러시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준호마저 흔들릴 정도였죠. 그리고요. 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어제는 가스레인지도 켜놓으셨어요. 불은 안 들어왔지만 가스가 나올 뻔했어요. 제가 냄새 맡고 얼른 잠갔죠. 뭐?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스라고? 네. 정말 위험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나 가스 안 만졌어. 어머니. 이번엔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봤어요. 그리고 그저께는 현관문 열쇠를 냉장고 안에 넣어두셨잖아요. 한참을 찾았어요. 그건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열쇠를 냉장고에 넣은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아니, 분명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나 안 그랬어. 어머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미영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 무슨 병원? 정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경과요. 혹시 모르니까 검사라도. 나 멀쩡해.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한테 무슨 병이 있다는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연이 다가와 정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뿌리쳤어요. 손 치워.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를 믿고 싶지만 아내와 동생의 말도 무시할 수 없는 표정이었죠. 아들아,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를 안 믿니? 어머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을 뿐이었죠. 그 침묵이 정순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들도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연과 미영의 계획대로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에 들어가 있을게.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정말 이상하시죠? 이러다 큰일 나요. 그러게. 준호의 한숨 소리. 정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딸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었어요. 휴지에 싼 노란 알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증거는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정수는 생각했어요. 약을 분석해 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야 하는 걸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방문을 노크했어요. 할머니?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서랍을 닫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13살 손녀 수민이 서 있었습니다. 수민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민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수는 손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들었어요. 거실에서 얘기하시는 거. 할머니는 안 그러셨죠? 냉장고 문도 가스도 안 만지셨죠? 정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어린 손녀만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그래, 수민아. 할머니는 안 그랬어. 저도 알아요.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할머니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정수는 놀라 손녀를 쳐다봤어요. 수민의 얼굴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진지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그 말에 정순의 가슴 속에 희망이 싹 텄어요. 작은 불씨였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연과 딸 미영의 공작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졌습니다. 정순이 입지 않은 옷이 욕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정순이 쓰지 않은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채 발견됐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그리고 준호는 점점 더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동시에 가족의 안전도 염려하는 표정이었죠. 여보, 이러다 정말 불날 수도 있어요. 지연이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수민이도 위험해요. 우리 딸 생각해야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준호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심한 듯 보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응? 정수는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췄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떨리고 불안했죠. 저기,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연과 미영이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기대감이 숨어 있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어머니. 준호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봤어요.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도.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오는구나.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바닥만 응시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정순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지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가들이 돌봐드리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미영도 거들었어요.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콤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독을.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안 가. 어머니.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다치실 수도 있어요. 나 멀쩡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냉장고 문도 내가 안 열었고 가스도 내가 안 만졌어. 왜 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미쳤다고 안 했어요. 그냥 조금 쉬시라는 거예요. 쉬라고?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쉬라고?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여기서 살 거야.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지킨 집이라고.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생각? 누구 생각? 정순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 생각? 아니면 너희 생각?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들아. 그녀는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그렇게 지민이?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게 아니고 뭔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너 키우느라 고생했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너 대학 보냈고 결혼시켰어. 손주까지 봐줬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늙었다고 버리는 거야?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에게 좋은 거라고요. 모두에게? 정순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 빼고 모두에게 좋다는 거지? 그 순간이었어요. 정순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준호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쓰러졌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축 늘어졌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지영과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어딘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119 불러. 네. 구급차가 왔어요. 정수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의식 속에서 그녀는 천장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게 끝인가? 아들이 자신을 버린 순간. 그 충격은 어떤 병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73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복도 끝에서 지영과 미영이 속삭였습니다. 거의 다 됐어. 응.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둘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병실 안에서 정수는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킬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작은 발소리. 할머니. 수민이었습니다. 손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아직 포기하시면 안 돼요. 수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찾을게요. 분명 찾아낼 거예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정순에게 전해졌어요. 차가워진 심장에 다시 온기가 돌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손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였어요. 의사는 몸이 회복될 때까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어머니, 조심하세요. 지연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다정함이 얼마나 차갑고 공허한지 알고 있었어요.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연은 정순을 방까지 데려다 줬어요.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푹 쉬세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 되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방문이 닫혔어요.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약이라. 또 그 노란 알약을 먹이려고 하겠지. 그녀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수민이 해준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할머니, 제가 증거를 찾을게요. 그 말이 정순에게 힘을 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6시. 가족들은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순만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수민아, 밥 더 먹어. 지연이 딸에게 반찬을 더 떠주었어요. 네, 엄마. 수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엄마와 고모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약은 챙겼어? 미영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조금 있다가 드려야지.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미는 그 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약. 분명 그 약에 뭔가 있을 거야.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연은 주방으로 가서 약봉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물 한 컵과 함께 쟁반에 올려놓았죠. 어머니, 약 드리러 갑니다. 지연이 방으로 향했어요. 수미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복도에 몸을 숨겼습니다. 할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 어머니, 약 드세요. 고맙다.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미는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했어요. 물을 마시고 삼키는 신용을 했죠. 잘 드셨네요. 푹 쉬세요. 지연이 나왔습니다. 수미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엄마와 고모가 할머니한테 뭘 하고 있는지 밝혀내야 해. 수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 녹음용으로 샀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 이걸 다른 용도로 써야 했어요. 밤 9시. 수미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빠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고 엄마와 고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수미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걸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할머니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똑똑. 할머니, 저예요. 수민아? 네,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오렴. 수미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아,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 수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저 믿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없어요. 분명 누군가 할머니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누군지 저도 알아요.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수민아, 넌 엄마랑 고모예요, 맞죠? 수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슬펐습니다. 할머니, 제가 증거를 찾을게요. 수민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로 엄마랑 고모 대화를 녹음할 거예요. 그럼 아빠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수민아,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위험해. 내 엄마인데. 만약 들키면 괜찮아요.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그 말에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친딸도 며느리도 심지어 아들조차 자신을 외면했는데 이 어린 손녀만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민아. 정수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 할머니, 울지 마세요. 수민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제가 꼭 증거 찾아낼게요. 약속할게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뭐하니? 엄마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수민은 재빨리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할머니 쉬셔야 하는데. 나와. 네. 수민은 할머니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민은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엄마와 마주쳤어요. 왜 할머니 방에 있었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할머니 아프셨잖아요. 그래. 착하네. 지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있으면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조심해야 해. 네, 엄마. 수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엄마와 고모의 대화를 녹음해야 해. 수미는 녹음기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이었지만 이게 할머니를 구할 유일한 무기였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미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민의 작전이 시작됐어요. 밤마다 녹음기를 켜두고 엄마와 고모가 있는 거실 근처에 놔뒀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밤, 엄마와 고모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수민은 녹음기를 소파 뒤에 몰래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틈으로 지켜봤죠. 언니,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 오빠도 완전히 우리 편이 됐어.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면 어머니 요양원 보낼 수 있을 거야. 수미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녹음기는 조용히 모든 걸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밤 10시.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빠 준호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셨어요. 수민도 자기 방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수민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복도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연과 고모 미영이었어요. 언니, 와인 한잔 할래? 좋지. 오늘은 축하할 일도 있으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수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죠. 수미는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어요. 이미 녹음 버튼을 눌러둔 상태였습니다. 거실 입구 근처 화분 뒤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놨어요. 그리고 재빨리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진짜 잘 됐어, 언니. 미영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오빠가 완전히 넘어왔잖아. 이제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게. 생각보다 쉬웠어.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약 먹이고 증거 좀 조작하니까 오빠가 완전히 믿더라고. 그 약 진짜 신기해. 어디서 구한 거야? 인터넷에서 샀지. 수면제랑 비슷한 건데 먹으면 멍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져.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원래는 어머니한테 계속 먹여서 정말로 치매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영리하게도 안 드시더라고. 헐, 눈치챈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쓴 거지. 냉장고 문 열어두고 가스레인지 만지고 직접 증거를 만드는 거야. 둘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수미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게 내 엄마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담아내고 있었죠. 그나저나 언니, 미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이 집은 우리 거 되는 거지? 당연하지.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인데 요양원비 핑계로 집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쓰면 되지. 오빠는 뭐래? 오빠? 걔는 아무것도 몰라. 지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멍청한 준호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어머니한테 효자 노릇하느라 평생 찌들어 살았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을 거야. 하긴 오빠 불쌍하긴 해. 결혼하고도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내가 설득하는 거야.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살자고. 그럼 오빠는 고민하다가 결국 동의해. 지연이 껄껄 웃었어요. 어머니 연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요양원비 낸다고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는 거지. 와, 언니 천재 아니야? 당연하지. 이 계획 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미영이 와인잔을 높이 들었어요. 그럼 축배하자. 어머니 없는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어머니 없는 삶을 위하여. 쨍그랑.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미는 눈물을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이런 말 들으시면 얼마나 슬프실까.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녹음을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나저나 수민이는 괜찮을까? 미영이 불쑥 물었어요. 수민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수민이? 응. 요즘 애가 할머니한테 자꾸 가더라고. 혹시 눈치챈 거 아냐? 설마. 지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겨우 13살짜리가 뭘 알겠어. 그냥 할머니 좋아하는 거지.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괜찮아. 애는 내가 잘 관리해.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 보이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돼.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다음 주면 나가시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렇긴 하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요양원 계약하러 가는 거 맞지? 응. 오빠한테 어머니 모시고 같이 가자고 할 거야. 어머니 앞에서 직접 보여주면 더 확실하잖아. 언니 진짜 무섭다. 근데 난 좋아. 둘은 다시 웃었어요.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수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방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으흑.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자신을 키워준 엄마가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수미는 알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할머니라는 걸. 수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녹음기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 이걸 아빠한테 보여드리면. 하지만 언제 보여드려야 할까요? 지금 당장?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수미는 고민했어요. 만약 지금 보여드렸다가 엄마와 고모가 발뺌하면 어쩌죠? 아니면 녹음기를 빼앗기면? 아냐.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해. 수미는 결심했습니다. 가족 모임 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틀어야 한다고. 그래야 아무도 도망칠 수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수미는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할머니, 수미나. 정수는 손녀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수민이 속삭였어요. 녹음했어요. 엄마랑 고모가 한 말 전부 다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어젯밤에 둘이 와인 마시면서 다 떠들었어요. 할머니를 요양원 보내서 집이랑 연금 차지하겠다고요.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이제 곧 끝나요. 수민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꼭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수민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다 끝날 거예요. 수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이제 남은 건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뿐이었습니다. 복수의 무대가 곧 열릴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오늘은 정순의 7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 지연, 미영, 그리고 수민까지.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는 꽂혀 있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자리였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지연과 미영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생신 축하해요. 정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오늘이구나. 오늘 모든 게 끝나는구나. 수민이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다, 수민아. 정수는 손녀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준호가 케이크 칼을 들었습니다. 그럼 케이크를 자르시죠. 잠깐만요. 수민이 일어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수민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 생신인데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수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연결했어요. 뭐 하는 거야, 수민아? 준호가 물었어요. 음악이라도 틀려고? 아니요, 아빠. 수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들려드릴 게 있어요. 모두 들으셔야 해요. 지연과 미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수민아, 그게 무슨... 잠깐만요, 엄마. 수민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언니, 와인 한잔 할래? 좋지. 오늘은 축하할 일도 있으니까. 미영과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오빠가 완전히 넘어왔잖아. 이제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게. 생각보다 쉬웠어. 녹음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준호는 스피커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죠. 매일 약 먹이고 증거 좀 조작하니까 오빠가 완전히 믿더라고. 그 약 진짜 신기해. 어디서 구한 거야? 인터넷에서 샀지. 수면제랑 비슷한 건데 먹으면 멍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져.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 말들을 다시 듣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끝까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냉장고 문 열어두고 가스레인지 만지고 직접 증거를 만드는 거야. 키득거리는 웃음소리. 준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이 집은 우리 거 되는 거지? 당연하지.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인데 요양원비 핑계로 집을 팔 수도 있고 멍청한 준호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연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요양원비 낸다고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는 거지. 와, 언니 천재 아니야? 그럼 축배하자. 어머니 없는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쨍그랑. 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끝났어요. 거실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미영은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아내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돌처럼 단단했죠.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울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한테 약을 먹였다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오빠, 진정해.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정하라고? 준호가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너희가 어머니를 모함했어. 치매라고 거짓말했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음모를 꾸몄잖아. 오빠,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죠. 나를 이용했어? 그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래서 준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함하고 약을 먹이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고? 내가 어머니를 의심하게 만들었어. 내가 요양원에 보내자고 말하게 만들었잖아.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거야? 바보야? 꼭두각시야? 여보, 입 닥쳐. 준호가 외쳤습니다. 지연은 움찔했어요. 준호는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앞에 엎드렸어요.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슬픔도 분노도 그리고 실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정순이 말했어요. 하지만 넌 나를 버리려 했어. 어머니,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너 키우느라 살았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 대학 보냈고 결혼시켰어. 손주까지 봐줬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준호도 울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와 딸을 봤습니다. 너희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 꿇어.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으라고 했어. 지연과 미영은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정순이 비웃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어머니, 입 닥쳐.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74년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는 가족이 아니야. 이제부터 내 가족이 아니야.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민이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아, 수민아. 정수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넌 나를 지켜줬어. 고마워. 그녀는 다시 지연과 미영을 봤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폭로의 무대가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연이 무릎을 꿇은 채 애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정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요양원 가기 직전까지 몰렸을 때 넌 어디 있었어? 와인 마시며 축배 들고 있었잖아. 그건 변명하지 마. 정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74년을 살아온 여인의 단단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넌 내 친딸이야. 정순이 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한 짓을 봐. 친딸이 엄마를 배신했어. 어머니, 더 이상 들을 말 없어. 나가. 정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내와 동생을 쳐다봤어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지연이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당신마저 나를 버리는 거야? 버린다고?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를 버린 건 당신이잖아. 나를 이용했고, 거짓말했고, 어머니를 해치려 했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위해서?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를 모함했다고?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당신은 나를 생각한 게 아니야. 당신 자신만 생각했어. 집이랑 돈이랑 자유로운 삶. 그것만 생각했잖아.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당장 짐 싸. 오늘 안으로 나가. 여보.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동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아. 오빠. 넌 내 동생이었어. 어릴 때부터 나는 널 챙겼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힘드실 때 내가 내 학비도 댔잖아. 오빠. 그런데 넌 어머니를 배신했어. 나까지 속였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넌 가족이 아니야. 오늘부터 남이야. 오빠, 제발. 나가.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서재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무릎 꿇은 두 여자만 남았어요. 지연과 미영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후회와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제 어떡해.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다 끝났어. 우리 다 끝났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죠. 1시간 후, 지연과 미영은 각자 짐을 쌌어요. 캐리어 2개가 현관에 놓였습니다. 정말 가야 해? 미영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미는 할머니 옆에 있었어요. 준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럼 갈게. 미영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수민을 쳐다봤습니다. 수민아. 수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수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응? 전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지연의 심장을 찔렀어요.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어요.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정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구나. 할머니. 수민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수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민아, 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정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어요. 그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응?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의심했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요. 준호야, 네 어머니. 고개 들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수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실수했지. 하지만 넌 마지막엔 옳은 선택을 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나를 믿어줬고 그 여자들을 내쫓았어. 어머니. 하지만 잊지 마. 정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를 한 번 배신했어.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네, 어머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일어나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어머니.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수민이 아빠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수민아, 아빠도 속으신 거잖아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고맙다, 딸. 준호는 딸을 안았어요.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떠났지만 남은 세 사람은 더 단단해졌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정순, 준호, 수민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건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수민이 밥을 떠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많이 드세요. 그래, 우리 손녀. 정수는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모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 알면 됐어. 정수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기억해라. 늙었다고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네, 나도 할 말하고 할 행동한다. 절대 만만한 사람 아니야. 정순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준호와 수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그녀는 손녀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가족은 이렇게 남았어요.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사람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응? 아무 생각 안 해. 정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할머니. 나도요, 어머니. 세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여인은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늙었다고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것. 정수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오늘 밥은 유독 맛있었어요. 승리의 맛이었으니까요. 권력은 역전됐습니다. 배신자들은 떠났고 진실한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